다 가리고 이쪽 옵니다. 여기 뭐 넣을까요? 언제 왔어? 여기는요?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 규정 위반. 정보 공개라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도 정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괜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 규정 위반입니다. 요거는 거래 정보 사업자의 정보 공개 규정 위반이고, 그래서 여기 빠졌죠 뭐 B. 요거는 금요 있거든 이게. 이. 요거는요. 진짜 말 안 들어. 여기 뭐라고 이 그래야지. 무슨 이항이야. 이항이는 이 그래야지. 그죠? 이거 뭐겠어요? 그래 이 뭐? 그죠? 요거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 아셨죠? 정임금이 그랬죠? 유비표까지. 그 다음에 요건 겸업이죠. 겸업. 6초 휴업 금지 그랬고, 이건요.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 규정 위반입니다. 정보 공개 규정 위반. 정보 공개 규정 위반. 6월 언제더라? 제가 특강이 언제더라? 8일인가 15일인가요? 특강이 있거든요. 그 기출문제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30개 파트를 나눠가지고, 이게 낮에도 하고 있는데 30개 파트를 나눠가지고 이게 순서가 달라요. 항상 이제 지금은 항상 뒤쪽에 그 패턴이 템포가 좀 빨리 가는 그리고 좀 괜히 어려워하는 부분 느낌이 있어서 항상 설명을 이제 뒤에부터 부동산 거래 심가하고 매수 신청 경매 아셨죠? 이 부분이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너무 신청 인원이 적으면 근데 어쨌든 그냥 인원이 작으면 사실 안 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데 그래서 신청하시라고. 안 하면 제가 안 할 걸 생각했는데 그냥 어쨌든 인원 적어도 이게 2차만 준비하시는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할 거니까 어쨌든 자 갑니다. 이미서식.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사용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의무는 아니라고 그랬고, 필수적 기재사항에서 9가지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중에서 특히 기억해야 될 내용,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인적사항, 계약일,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까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상 공인계약서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규정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억, 인적사항 그랬습니다. 오른쪽. 그러면 매도인은 뭐 보고? 등기사항 증명서, 매수인은요? 주민등록증입니다. 대리인은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 2개 다 들어가는 이유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둘 다. 그리고 등기사항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때는 누구랑 계약해라? 실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 실소유자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일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고, 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와 후견 감독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결혼한 미성년자는 성년 의제가 인정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대리인과의 계약 체결에서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배우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되고, 협의의 무건 대리 발생 가능성이 높고 무효지만 본인 추인 시는 유효한 경우가 되죠. 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위임장의 인감이 같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작성된 위임장으로 본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법인격 유무라든지 대표 처분 권한 유무 등을 확인한다 그랬죠. 까줍니다. 어떤 뭘 통해서 확인하느냐 이거 기본이고요. 권리 이전의 내용은 잔금 교부 시 이전할 권리에 관한 사항이고 매도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다? 완전한 권리 이전의 의무가 있다. 즉 제한 물권이 설정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말소한 후에 이전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표시사항은 대장이죠.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확인하되 공부와 실청 면적의 차이가 주어지면 실청 면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즉 통상의 거래는 무슨 거래로? 필지 매매로 간주합니다. 다만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필지 매매인지 할 때 차이가 주어지는 그 실익은 뭐냐면 구분하는 실익, 감액 청구권을 말한다.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재고금 계약서에는 단위 면적당 금액과 총액을 함께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곱미터당 금액과 총액을 함께 기재하게 되면 수량 거래로 본다. OX. X입니다. 수량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의 관심이 기준이고요. 가격 결정의 주된 요소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청 면적을 기준으로라는 문헌이 들어가면 이게 무슨 거래다? 수량 매매라고 본답니다. 됐죠? 이해됩니까?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당 금액과 총액을 함께 기재하고 그 경우에는 수량 거래로 볼 수 있는 거지. 아셨죠? 그 자체가 이퀄 수량 거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격 결정의 주된 요소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통 이 문헌이 들어갑니다. 실청 면적을 기준으로라는 문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거래라고? 수량 매매다. 수량 거래로 본다는 거예요. 인도시 잔금 지급과 권리 이전 시 필요 서류를 넘겨받음이 동시 이행 관계에 놓이도록 한다 되어 있고요. 거래대금, 계약금, 지급일자 등에 관한 사항. 자, 총 거래대금 외에 반드시 뭐다? 제곱미터 혹은 평당 단가를 기재합니다. 계약금의 성격, 항상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 그러잖아, 그죠? 특약 없을 때는 해약금 추정입니다. 위약금의 경우에는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구분되며 위약벌의 경우에는 몰수와 더불어서 별도로 뭐한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까지. 그 다음 중도금은 채무이행 착수에 해당하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매도인은 100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그죠? 계약 해제가 안 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해제 사유가 어떤 경우에도 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법정 그다음에 약정 합의가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해제 사유 즉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이거 아니죠. 상당 기간보다 최고 후 보통 상당 기간이라는 게 서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2주 정도의 기간을 말합니다. 14일 정도. 그 다음에 계약금 등 만한 채무 이행 보장의 경우에 계약금 등 예치 근거할 수 있고 그 밖에 약정. 자, 담보 책임은 딱 그대로입니다. 무과실 법정 책임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에 대한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았을 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있다, 그죠? 법정 책임이니까요. 법정 책임이니까. 그리고 밑에 매매 비용 보입니까? 매매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균분입니다. 쌍방균분이라는 n분의 1 말이죠. 균분 부담인데 계약서 작성비, 인지대, 공정비, 청량비, 감정비 그리고 중개보수까지가 매매 비용에 포함되거든요. 문제는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한다? 각각, 쌍방이 각각. 그래서 밑에 보니까 등기비용이나 법무사 수수료는 관행상 누구?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약일 조건 기한, 계약은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허위 기재하지 마라 그랬고요. 그리고 위반 시 업무 정지 처분 그랬죠.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다. 서면 정지. 다만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중개 완성 시 교부문서 뭐 있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관계정서, 사본. 이거 이해하시죠?
자, 보존 기간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몇 년간? 5년간 그랬고, 뒤에 이거 고치세요. 보관음이 사본이 아니고 뭐라고요? 원본, 사본, 전자문서까지입니다. 요거 고치시고. 근데 반드시 보존해야 되는 의무는 없죠. 그리고 제가 그 보니까 전속중개계약서는 따로 원본, 사본을 안 적어놨죠. 전속중개계약서는 원본이겠어요? 사본이겠어요? 원본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원본입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개공은 3자입니까? 당사자입니까? 당사자죠. 그죠? 예, 그래서 원본입니다. 밑에 공인중개사법상 정한 서식은 없으나 기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완성 시 반드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맞죠?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개공은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도 또한 같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라도 처분 능력의 유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맞죠? 자, 갑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거래계약서 작성 틀린 거. 1번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맞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본 적 없죠?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맞죠? 네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거래계약서에는 소공과 개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죠?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개공이 모두 뭐한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관여한 자가. 보통 그중 1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까시. 자, 이제 29조 기업 공인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1항 주어가 뭡니까? 개공, 소공은 컷하시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누가요? 개공, 소공이 신의 성실 의무도 있죠. 개공, 소공이 공정 중개 의무까지가 주어집니다. 누구한테? 개공, 소공에게. 그리고 그 개공의 일반 의무 그랬을 때 공의무와 사의무가 있는데 공의무는 등록 관청에 대해서 해야 되는 뭐 신고 등의 의무, 사의무는 의뢰인에 대한 경우를 말합니다. 품위 유지 의무가 있고 신의 성실 의무다 했을 때 중대 하자를 숨기고 중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러니까 중대 하자를 숨기고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해제 사유가 되고, 이거 중개가 아니고 거래입니다. 중대 하자를 숨기고 중개가 거래로 바꾸세요. 거래 계약이 체결됐을 때 계약 해제 사유, 손해배상 청구 대상, 그리고 수수료 있죠. 중개보수 청구권이 말한다. 소멸하는 누구 때문에 개공의 고의과실로 인해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승관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상에 규정된 의무가 아니죠. 따라서 행정처분은 없고 뭐만 있다? 손해배상만 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도 적용이 되고요. 자, A. 개공은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해야 된다. 개공이 매도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등기표청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맞죠? 여기까지 확인해야만 의무를 다한 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즉 고지 의무를 위반했죠. 이때도 성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C. 개공은 전대차에 대하여 원 임대인 승낙이나 동의 여부, 전대차 기간은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는지 등 중개 의뢰인이 건물을 전차하여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권리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승관주의로서 확인하고 내용을 설명해야 됩니다. D. 중개 의뢰받은 개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 죽겠죠? 중개 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
이 판례 기억나시죠? 중개 파트에서 그 매일 공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중개사물 범위 외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공정중개 의무까지. 그 다음에 2항에 자 누구에게 주어진다? 개공 등은 컷.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 이 말이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컷 자르시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개공 등은 비밀을 지키라 말이죠. 비밀 준수 의무에 예외가 있다 없다? 없기는 거기 이쪽에 있다고 돼 있구만. 아셨죠? 그것도 이 법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법도 있어요. 두 개 다 나와야 됩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까지 나와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때 이 법 및이 빠지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개공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을 이게 아니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입니다. 그리고 개공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갖다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번에 개공 등에게 주어지는 거, 두 번째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아니다. 이해합니까? 본인 승낙이나 신성실 의무, 법률상 의무, 정원 신문, 그 다음에 고지 의무와 경합했을 때는 뭐가 우선한다? 고지 의무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어디에? 이 법에 있어요? 저 법에 있어요? 둘 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그 다음 행정형벌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무슨 표? 유비표요. 아셨죠? 유비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위반 시 행정처분에 관한 명문에 뭐가 없다? 규정이 없다는 것이고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맞아 틀려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비밀 준수는 행정처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뜻이지 행정처분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하냐 그러면 업무정지 맨 마지막 항목에 보면 이 법 또는 명령 위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법 또는 명령 위반에 비밀을 누설한 경우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근거가 즉 위반에 대한 어떤 명문상에 근거가 없는데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게 두 개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비밀 누설,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약금 등 예치입니다. 계약금 등 예치 권고제도 있죠. 원래 이거 의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개공의 명의로 예치가 되면 의무가 주어지죠. 그래서 그 관련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맞는 말입니다. 이해하겠죠? 행정처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뜻이지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뜻이지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들었죠? 네. 그래서 행정형벌만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님 벌금형 등이 선고가 되면 결국 뭐로 할까요?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취소해야 되는 거죠. 절치로 가니까 기억해서요. 그 다음에 반의사 불벌죄 그랬죠? 반의사 불벌죄다. 그죠? 반의사 불벌죄. 그러면 여기 이 의사가 뭐냐? 그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를 말합니다. 명시한 의사를 말하고 그러면 여기 명시한 의사는 뭘까요? 처벌 반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다시 결합해 보면 피해자의 처벌 반대 의사에 반하여 아셨죠? 불벌죄 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어떤 거라고? 처벌에 대한 뭐다? 반대 의사고 이 반대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에 반해서 뭐다? 벌하지 않는지 아셨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명시한 의사에 여기도 뭐라고 되냐면 반하여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피해자의 처벌에 반대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자 하셨죠? 반의사 불벌죄는 어쨌든 뭐가 들어가요? 네, 반자가 들어가 있어요. 반의사 불벌죄. 해제 조건부 범죄. 이 뭡니까? 일단 처벌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개공이 비밀을 누설해서 그죠?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일단 검사가 뭐 할 수 있어요? 검사가 단독 기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처벌할 수 있는데 다만 피해자가 뭐 하면 반대 의사라는 조건에 성취가 되면 그때는 처벌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게 해제 조건부 범죄가 그럽니다. 해제 조건부 범죄. 그리고 밑에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사 표시가 무관하다 했는데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뭐죠?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처벌에 관한 의사입니까? 처벌에 관한 반대 의사입니까? 처벌에 관한 의사입니다. 이거는 반대 의사입니다. 반대 의사. 처벌에 대해서 반대 의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중개 업무에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은 중개업 종사와 무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까지. 그러면은 다시 우리 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인데 쭉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중개업의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의무는 누구에게 주어진 의무다? 개공, 소공에게. 비밀준수 의무는 누구에게? 개공 등에게.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는 예외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입업 저부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승관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에게 주어지는 의무 맞죠? 일단은 네 하고 그냥 다시 또 아니요 이렇게 할 거죠. 승관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상 인정되는 의무입니까? 판례입니까? 대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중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상 주어지는 의무가 아닌 것은 하고 묻게 되면 주로 답은 두 개예요. 승관주의 의무하고 계약금 등 예치 근고 의무예요. 계약금 등 예치 근고도 의무는 아니죠. 예, 근고사항이지. 그 다음에 친고죄입니까? 반의사 불벌죄입니까?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그 의사는 처벌에 관한 의사예요? 반대 의사예요? 반대 의사를 말합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63페이지 손해배상 책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할게요. 보정 설정은 등록 전이에요? 등록 후에요? 등록 후죠? 자, 거기까지. 자, 가봅니다. 잘 따라오시고 나중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보시죠. 일단 보정 설정 의무는 누구에게 주어진다? 개공에게. 누구? 모든 개공입니다. 그죠? 보정 설정 의무가 예외가 인정되는 건 없죠? 모든 개공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냐? 업무 개시 전까지입니다. 언제부터 할 수 있죠? 등록한 때입니까? 등록 신청 시부터입니까? 등록한 때는 자, 보정 설정 방법은 몇 개 있다? 3개. 종별 차이 있어 없어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종별의 차이가 있다 없다의 그 개념이 뭐냐면 법인이 설정하는 방법 개수, 그 다음에 개인이 설정하는 보정 방법의 개수가 같냐 다르냐 선택의 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내용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시험 나올 때 보정의 설정 방법은 종별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종별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 설정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선택의 폭이 똑같다는 거죠. 개인도 셋 중에 하나, 법인도 셋 중에 하나 맞죠? 그래서 보정 방법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시험에는 2개만 나와요. 기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죠? 왜? 공탁이 빠졌어요. 공탁이. 보정 방법 몇 개라고? 3개. 3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공제가입, 보정보험적 성격, 공탁, 현금 또는 국공채 전에 그랬고 보정기관이 보정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하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증금액은 이제 종별 차이 있죠. 법인은 2억 원, 개인은 1억 원, 농협은 1,000만 원, 분사무소별로 얼마씩 1억 추가 설정입니다. 근데 시점이 다르죠. 통상 개공이라면 등록 후 보정이지만 분사무소는요. 보정 후 신고를 말하면 보정 후 신고인. 그리고 법인은 법인 전체로 책임을 부담한다. 무슨 말이냐? 분사무소의 중개로 발생한 손해도 법인 전체 보정 금액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가법인이라는 자가 있어요. 가법인이라고 부르는 순간 무슨 사무소 있어요? 주사무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주된 사무소 관할을 제외한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죠. 분사무소는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한 개를 뒀어요. 한 개를 두니까 주된 사무소 얼마였죠? 2억이고 이건 1억 얼마 추가했죠. 그러면 법인의 보증금액이 얼마냐? 가법인의 보증금액이 얼마냐? 물으면 3억이라고 대답하셔야 되고 분사무소에서 중개사고가 터졌어요. 얼마까지 책임질까요? 3억까지 책임집니다. 다시 말해서 분사무소가 주된 사무소가 각각 책임지는 게 아니라 법인 전체로 그 책임을 진다. 이해합니까? 법인 전체로 이렇게.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한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의 2억 원, 분사무소 1억 해가지고 이 3억이라는 게 그죠? 이만큼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책임 안 져. 이 말이 아니죠. 최소한 법적으로 보장하는 금액이 얼마다? 3억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정 변경 보입니까? 보정 변경 효력 있는 기간 중 그랬죠?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보정 변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새 보정에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종전 보정을 해지하라는 말이나 아셨죠? 그리고 보정 변경이라 할 때 그만 그랬죠? 말을 항상 붙이면 좋아요. 또 간단하게 효력 기간 중 보정 변경이다. 그러면 효력 기간 중이라는 게 뭐냐? 종전 보증에 그죠? 예, 종전 보정 가입 상태죠. 종전 보정 가입 상태에서 새로운 뭐다? 새로운 보증에 가입을 하라. 그죠? 요겁니다. 새로운 보증에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종전 보증에 가입했다가 그죠? 새로운 보증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보증 가입부터 하고 종전 보증을 뭐한다? 해지하란 말이나 같은 말이죠. 종전 가입 상태에서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란 말이나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 중개 행위가 있었고 공제에 가입한 이때 그죠? 중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행위 당시와 사고 당시의 보증 기간이 같아야 달라요? 다릅니다. 다를 때 누가 보증금을 지급한다? 그죠? 사고 당시가 아니라 행위 당시에. 그래서 요것도 행위 당시에 보증 기간이 지급한다. 그러니까 만일에 보험이 아니라 공탁이었잖아. 그죠? 공탁은 법원에 대해서 현금 또는 국공채 전액을 뭐한다? 임치하는 거, 맡기는 걸 우리 공탁 그러죠. 그래서 공탁이었고 공제로 바꿨다면 보정을 변경하게 되면 이 보정 변경일부터 최소한 몇 년간은요? 3년 해수를 뭐한다? 금지합니다. 왜 3년간 해수를 금지할까요? 최소한 업을 그만두던 변경하던 아셨죠? 그때부터 최소한 몇 년간 책임지겠다. 3년간은 책임지겠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공탁 돈 찾아가 버리면 이 중개행위 당시의 기간이 공탁이잖아요. 법원이잖아. 그죠? 공탁 기간에서는 돈을 지급할 수가 없죠. 찾아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얼마 동안은 3년간은 그죠? 해수를 금지한다. 3년간은 책임지겠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요거 사고 발생일부터 3년간 하는 요겁니다. 3년간은 책임지겠다. 그래서 보정 변경 시에도 밑에 그 3번에 보니까 보증금은 누가 지급한다고? 사고 당시가 아니라 행위 당시 줄 다 긋고 중개행위 당시의 보정 기간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횟수 그러는데 공탁의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망, 폐업 후 업 그만뒀죠. 3년간 횟수를 금지하는데 보정 변경 시 등록 취소 처분의 경우에도 뭐한다? 횟수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후 보정 금액의 보전 그랬는데 손해배상 후 며칠? 15일. 손해배상 딱 15일 나와야 돼요. 15일. 제가 한 게 이 베이로라고 우리 수강생분이 가르쳐 줬어요. 베이로 이래가지고. 하여튼 15일 딱 아셨죠? 기억나야 되고 보험이나 공제는 15일 이내보다 재가입. 공탁은 돈을 맡겨놨었죠.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뭐한다? 보전해야 됩니다. 지급한 금액입니까? 부족한 금액입니까? 부족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족한 금액. 지급하고 부족하고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딱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보전관계 정서 사본 교부 설명 그랬는데 자, 줄 거죠? 중개 완성 시 이게 중개계약 체결시로 몇 번 나왔어요? 중개계약 체결시가 아니라 뭐다? 중개 완성 시 혹은 거래계약 체결시라고 해야 맞죠?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 얼마인지 보증기간이 어딘지 그 다음에 기간의 소재지 보증기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거나 설명하고 관계정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적용해. 그러니까 미설명 미교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과 관련된 유한 제재도 나오겠지만 무보정 하나 더 있어 이제 무보정 뭐다? 상치 이게 붙어 있죠. 무보정 상치 그죠? 그다음에 미설명 미교부는 백과 개 이 손을 잡아요. 기억하십니까? 표문산에 등반할 때 개 이 손을 잡아요 그랬죠. 손이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미설명 미교부. 귀로 듣고 있습니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미설명 미교부를 말합니다. 듣는 것 같죠? 머릿속에 딴 생각하면 귀 안 들린다니까. 아셨죠? 근데 그때 집중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알아요?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죠? 잠깐 딴 생각하면 혼자 생각하고 있어. 귀 안 들려. 그죠?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와는 다르게 엉뚱한 소리를 하죠. 그죠? 절치일대라고 옆에 비어있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양이 무슨 양이야? 이지 그냥. 무기를 양이라고 물은 게 아닌데. 그죠? 요 비어있는 여기다 뭘 집어넣을까 물었는데 이 그래야지 그러면. 그죠? 묻거나 말거나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해 그냥. 자, 오늘 요거 다 기억했습니까 이제? 딱 나갈 때마다 물을 여쭤봐야지. 딱 저 앞에 개 보이죠 저거? 자, 미설명 미교부 그랬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보면요. 밑에 손해배상 보입니까? 과실책임 원칙 그랬는데 자, 손해배상 요건의 첫 번째가 뭐냐? 중개행위라 해야 됩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을 얘기하는데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외형상 객관주의다. 일단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 횡령이나 전세금 편취가 가장 대표적 경우의 판례예요. 그 다음에 고의과실 그랬죠? 과실이라 할 때는 과실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틀린 지문이 그거예요. 고의 중과실로 이렇게 나와요. 아셨죠? 과실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이건 이제 과실 책임인데 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만 있는 건 아니죠. 사무소 제공이라는 무과실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로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부진정 연대 채무로 무과실 책임을 지죠. 그리고 고의과실 사무소 제공 때문에 무슨 손해가 재산상 손해이니까 위자료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 이해하시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입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피해를 주장하는 자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기간으로 갑니다. 기간. 자, 판례 공제약관상 일단 약관상 2년이라 되어 있는데 민법상 규정을 준용해서 3년간 횟수를 금지한다. 그래서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판례는 보통 우리가 안날 그럴 때는요. 안날 그럴 때는 계약 체결일부터였거든요. 지금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입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안날 3년이라 할 때 이 안날부터 3년이라 할 때 이 안날이 사고 발생 사실 있죠.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있었던 때부터 이렇게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공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 판례 나온 건데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계약 체결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상 기간이 그죠? 많이 연장된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자, 의뢰인이 직접 누구한테 보증 기관에다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다. 그래서 밑에 있죠. 무보정 상치 미설명 미교부는 백과.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미설명 미교부 할 때 손자 동그라미 손. 이 손을 잡아야 할 때 그 손이 이거라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미설명 미교부를 말한다. 그 다음에 자 가죠. 공인계사법상 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공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컷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 X. 틀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등록 후 보정이라 적으세요. 왜 등록한 때는 보정을 설정하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 시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등록 후부터 등록한 때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공 등 고용인까지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책임을 집니다. 개공 등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아니다? 안 진다. 두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공이 잔금 중 일부, 자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횡령입니다. 횡령도 중개행위 그랬죠? 책임집니다.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즉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 등록한 때는부터. 세 번째, 개업 공인회고. 네 번째, 개공이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그랬죠. 이 과실 무과실 책임이고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굴까요? 그죠? 무등록자, 일반인, 다른 개공까지입니다. 다른 개공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진다. 요거. 5번.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폐업 사망한 날부터 몇 년? 3년 내는 회수하지 못한다. 그죠? 자, 그리고 오른쪽 박스 보십시오. 법인인 개공의 경우 2억 원 이상의 금액으로 보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맞죠? 추가, 더하기입니다. 2번, 개공은 고용인 행위가 배상 책임 요건을 갖춘 경우 무과실 책임으로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고 의뢰인은 개공과 고용인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는 아니고요.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개공이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고 종전 보증을 해지하고 등록관청에 손해배상 책임 보증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받으신 프린트물 있죠? 보시죠.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경업 등의 딱 내용이 나오면 항상 주어가 포인트입니다. 1번 지문 바로 틀렸죠? 경업의 제한을 받는 건 누구더라? 법인입니다. 2번은 법인 아닌 개공은 컷 개인이기 때문에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법인 등록 신청할 때 우리가 경업 제한 규정 위반은 기준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의 지역은 전국이죠. 다만 뭐만 예외더라?
분사무소 주택에 대한 매매는 어디 관할이다?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5번 개공은 법원 경매 등 할 수 있죠. 경공매물 한다 그럴 때 뒤에 법원 등록과 이어지는 건 경매 대상입니까? 공매 대상입니까? 경매 대상 부동산의 그죠? 매수 신청 대리 업무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2번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1번은요. 소공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될 때 등록관 정 개공에 대해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죠? 2번 아니 그죠? 개공에 대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문제를 읽을 때 지금 제재를 받을 사람이 개공이에요? 소공이에요? 개공이라니까. 경우 끊고. 자, 그 다음에 2번 고용인의 기책 사유 없이 발생한 컷 자르고. 그러면 개공이 책임집니까? 아니죠, 그죠? 세 번째 개공은 소공행위가 법 제33조 금지행위라고 하는 때, 자, 동일한 형벌이에요. 동조항에 규정된 벌금이에요. 그렇죠? 양벌 규정에 의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은요. 등록이 취소된다라고 되는 것도 없고 격개사유 아니죠? 5번은요. 대통령령에다가 줄을 딱 긋고 그리고 국토부령이죠. 그 다음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3번 가면 인장. 법인인 개공은 법인 인장 등록하죠. 2번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은 법인 대표에 보증하는 인장 등록할 수 있죠. 3번에 인감증명서 딱 밑줄 긋고 주어는 법인 가름한다. 맞죠? 4번 고용인 인장 등록은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X. 고용인입니까? 소공입니까? 소공이죠. 고용인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포함되잖아요. 5번 개공이 인장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제재는 업무정지. 소공이라면 자격정지. 네 번째 틀린 것은 부칙상 개공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맞죠? 2번 개공 아닌 자가 컷. 표 동그라미 하시고 유비표 몇 대 몇? 1대1입니다. 3번 개공이 의뢰받은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사무소, 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맞죠? 4번 개공이 간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해가지고요. 현수막 밑줄 긋고 개공 성명 표기 해야 된다. 틀렸죠? 5개 광고물 성명 표기 규정 위반입니다. 5번 등록관 정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휴업입니다. 옳은 것은 재개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할 수도 있죠. 이번에 휴업 딱 그럴 때 사물 간 그럼 돼 안 돼? 초가죠. 3초입니다. 미리 신고해라 까지는 맞고요. 3번은요. 6초 금지입니까? 3초 금지입니까? 6초죠. 4번은 개공은 자 폐업 신고, 휘폐업 신고 언제 할까요? 하고 싶을 때 금지되어 있을 때만 뭐가 부득이한 사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판 철거. 휴업의 경우는 간판 철거입니까? 폐업 이전 취소 처분입니다. 그 장소에서 더 이상 업을 하지 않을 때 간판 철거 사유. 정답 몇 번? 1번. 6번 갑니다. 옳은 것은 중개 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그죠? 임대차가 들어갔을 때만 공시지가죠. 2번. 개공은 정보 공개하는 경우에 비공개 요청한 경우에 의뢰인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 금지입니다. 또 비공개 요청한 경우에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사항입니다. 그러면 3번은요.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정지죠. 네 번째. 정보 공개한다. 정보망 일간신문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니까 또는이죠. 유효기간은 3월 원칙 약정 우선입니다. 정답 몇 번? 5번. 7번 갑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운영규정 승인은 언제부터? 지정받은 날부터 몇 월? 3월 이내에. 지정은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재량 취소밖에 없죠. 2번은요. 개공은 정보망에 가입할 수 있고 중개방식 관계없이 정보를 공개했다면 거래 체결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죠? 거래 사실 통보죠. 지체 없는 거래 사실 통보. 그 다음에 3번 개공은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6월의 범위 내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될까? 맞죠, 그죠? 거짓된 정보 공개는 업무 정지 6월의 범위 중에 기준이 6개월. 거래 사실의 미통보는 업무 정지 3월. 둘 다 6월의 범위 내 업무 정지죠. 그다음 4번. 국장은 정보망 가입 이용자가 갖추어야 할 컴퓨터 용량과 성능을 정한다. X죠. 가입 이용자입니까? 지정 신청자입니까? 지정 신청자입니다. 실수 안 하시고 잘 읽으시네요. 네, 그래서 가입 이용자가 아니라 지정 신청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줄 것죠. 어디에다가? 국토교통부령 고인정의 마지막입니다. 8번. 옳은 것은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 작성하는 확인 설명서에는 토공, 거래 규제, 건물 공시가격, 전기 용량이나 용수시설 등은 필수 규제 사항에 해당한다. 맞아요? X. 왜 X일까? 임대차에다가 밑줄 딱 그으세요. 그리고 상가에다가 줄 긋고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상가 임대차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토공이나 건물 공시가격은 생략할 수 있죠. 전기 용량 용수시설은 이거 공업용입니다. 상가가 아니고 상업용 건물이 아니라 공업용 건물에 관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그 틀린 거 아시겠죠? 2번은요. 경우는 설명서 작성 시 실제 권리관계, 벽면 도배 등 내외 시설물 상태, 환경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매도인 등으로부터 고지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OX.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벽면 도배가 내외 시설물 상태입니까? 안 됩니다. 그죠? 내외 시설물 상태는 소, 성배, 가수열전이고 벽면 도배 상태는 별개의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어려운 문제라니까요. 그 다음에 3번.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사물의 소방, 승강기, 주차장 등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왜요? 주차장이요. 주차장은 입지입니다. 입지, 지금 일치 문제를 따지는 일치 문제를. 항목하고 그 내용이 같냐? 확인 설명서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소공이 있는 경우에는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틀렸죠? 앞에 뭐가 없어요? 당해 중개 행위를 한, 그죠? 그 다음에 함께라는 부사가 들어가야 되죠? 5번.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 완성 전에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 확인해서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5. 됐죠? 무진장 어렵습니까? 진짜로 이 오늘 보신 문제 중에 8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